저희는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난해 10월 18일 날 한동훈 전 대표가 전남 곡성군에 가서 전통시장을 찾아서 낙선 인사를 했던 데가 있어요. 이때 사실은 곡성군수 최봉희 그때 후보를 냈었는데 549표, 전체 3.45% 얻는데 그쳤습니다. 근데 그때 이 한 대표가 꼭 선거 끝난 다음에 가서 인사드리겠다 약속을 했잖아요. 보통 이제 선거 그렇게 참패하면 아예 찾지도 않잖아요. 근데 그때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시민들이 깜짝 놀랐던 모양 국민들이.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시골에 가면 손님 오면 막걸리 한 잔 주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또 정치인들이 저 술 못 먹습니다. 안 먹으면 그 다음부터 대화가 안 돼요. 네. 그 다음부터 너는 딴 사람이야. 이게 대화가 안 되는데 한동훈 대표도 이제 그때 이제 술을 이게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한 잔을. 네. 그 먹고 난 다음에 서울에 올라올 때 차에서 아주 그냥 다 그냥 네. 모든 것을 시원하게. 다 시원하게 토해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럴 줄 알면서도 엄청난 결단을 내린다고 그래요. 이게 작년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있었죠. 그때 이제 네 군데 기초단체장 그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아시다시피 부산 금정구청장, 그다음에 인천 강화군수, 네. 그다음에 전남에서 두 군데에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이제 곡성군수고 다른 한 군데는 그 저희 당이 후보를 내질 못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봉의 후보가 여기 나가서 549표를 얻었는데, 근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에 저 김어준 그 여론조사 꽃의 마지막 그 조사에서는 금정구청장 지는 걸로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뚜껑 열어보니까 22% 대승을 거뒀습니다. 대승을 거뒀고 또 강화군수도 넉넉하게 이겼어요. 네. 그럼 보통 이제 당선 사례를 먼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금정이 됐던 강화가 됐던. 그런데 당시 한동훈 대표는 떨어진 곳 549표뿐이 안 주신 그곳을 제일 먼저 가겠다 해서 간 거죠. 근데 이제 한동훈이 온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 구경 겸 이렇게 해갖고 한 2,000명이 표는 꼴랑 549표 받았는데 한동훈 보러 온 사람이 한 2,000명 정도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저는 저 얘기를 여러 차례 들었어요. 근데 정말 곡성 가면 4층 이상 건물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당시 대표는 야, 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이 호남을 이렇게 대하는구나. 우리는 좀 더 진정성 있게 대하면 그래도 조금씩 뭐 바뀔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제 그런 행보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 뭐 옆에 좌판도 있고 막걸리 한 잔씩 하는 그 어르신들도 있고 근데 네. 뭐 그냥 그 막걸리 한 잔 따라주니까. 근데 그런 장면이 사실 그 부산 금정구라든가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저 죄송합니다. 술 못합니다 하고 사양을 한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또 이게 호남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뭐 하니까 본인도 뭐 순간적으로 이거 뿌리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갖고 꿀꺽꿀꺽 한 2번을 했대나. 예. 그러고 나서 뭐 속된 말로 그 속이 아작이 났죠. 제가 옛날에 들어보니까요, 이 검사 시절에 초임 때 이제 뭐 술을 거의 강권하다시피 한 잔 마셨대요. 바로 응급실로 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 본인이 그럴 줄 뻔히 알면서 마셨다는 것은 사실 그 절박감과 함께 또 이게 이제 어떤 지역에 대한 사실 한동훈 대표가 후원금 그때 많이 남았잖아요. 그렇죠. 12억이 남았는데 네. 그걸 당에다 반납하면서 부탁을 했던 게 뭐냐면 이걸 전남 전북의 지구당 쪽에 있는 분들 그쪽에 좀 써달라. 그렇죠. 그럴 때 그 지역에서 뛰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 게 생전 처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감동을 했다더라고요. 그렇죠. 뭐 진정성, 진심 이런 거를 담은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 때 이제 방문했을 때도 저희도 잘하면 찍어주실 거죠. 이런 얘기 늘 입에 달고 네. 저기 계신 주민 여러분들을 만났는데 사실
뭐 한 2천여 명 정도가 그 시장에 모여서 한동훈 대표 왔다고 하니까 한번 얼굴도 볼 겸 이렇게 모이셨다고 하는데 그분들만 좀 표를 다 주셨어도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입니다만 한 500몇 표 또 표를 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것 자체에 이제 의미를 두는 것이고 사실 국민의힘이 전국 정당으로서의 목표가 있었죠. 그래서 전에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도 네. 이제 5.18 묘지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음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게 뭐 한때 그때만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도 호남에서도 선택받는 정당이고 싶다라는 아주 그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고 또 그런 간절함과 진정성이 모여서 이렇게 이제 호남에 남은 후원금 전북 도당, 전남 도당에 이제 좀 써달라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근데 저 한동훈 대표가 술을 체질적으로 못 먹기는 못 먹는 것 네, 같아요. 못 먹어요. 방금 전에도 일화들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최근에 그 캠프 해단식이 있었거든요. 네, 대선 네, 후보 캠프 해단식이 5월 7일인가 제 기억으로는 그랬는데 그날도 해단을 하고 나서 이제 저녁에 뭐 현역 의원분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이제 회식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거기서 누군가가 한 분이 그 서범소인 아니에요? 아니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소주하고 맥주 섞은 거 이렇게 네. 뭐 이렇게 컵에 한 뭐라 그럴까 한 3분의 1? 음. 뭐 이렇게 한 모금이면 먹을 수 있는 정도로 좀 권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날 거기 그 전부 열심히 일했던 스태프들이니까 그 앞에서 이제 한번 분위기 맞추는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또 호기롭게 네. 내가 마시겠다고 딱 이러더니 딱 마시더라고. 그래서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귀갓길에 뭐 전 부친다 그러죠. 바로 본인이 먹은 걸 재확인하는 네.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얘기를 직접 하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때 그게요. 네. 저도 봤잖아요. 네. 소맥이 아니고 그냥 맥주만이었어요. 그랬어요? 섞은 게 아니었어요? 네, 맥주만 아, 3분의 그 맥주잔에 한 3분의 1. 3분의 1인데 먹지 말아도 될 텐데 그걸 또 마시더라고요. 지원님 예. 그때는 딱 받아갖고 흑기사에서 그냥 딱 드셔야지 그걸 그렇게 마시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제가 출세를 못한 이유가 다 있습니다. 예. 그럼 여기 잽상에 가서 그냥 제가 마시겠습니다. 원샷하고 해야지 그게 좀 하시지. 참 그걸 보면 이게 이제 그동안 저는 많은 정치인들이 이제 특히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에서 호남을 갈 때 반짝하고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선거 끝나면 찾지도 않아요.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역시 너네들은 그래 라는 그 심정이 있어요. 그때 아마 곡성 군민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500%밖에 주지 않았는데 네. 굳이 올 이유도 없고 표도 안 되는데 그렇죠. 거기를 왜 가겠습니까? 왜 오겠냐? 그러니까 한 2,000명 정도 오신 분들이 받고 사실 저런 게 지속화되면요. 호남 분들이라고 마음이 바뀌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찍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인데 네.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느냐 그거를 한두 번 보여줘는 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그렇죠. 남녀간에 사랑할 때도 한 번 마음 보여준다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저기가 그 순천 곡성인가요? 곡성이 원래 이제 이정현 전 맞아요. 네. 그 새누리당 대표 저기서 2번인가 당선이 됐어요. 사실 2번인가 당선이 됐고 그리고 제 기억에는 이제 2007년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호남에서 2자리를 좀 득표하고 싶다. 네네. 역대 최다 격차의 그 정동영 후보와의 표 차이가 났는데 호남에서는 2자리가 안 나왔어요. 네. 예. 그 다음에 2012년에 박근혜 후보도 당선은 됐는데 뭐 그건 이명박 후보랑 조금 올라갔나? 근데 오히려 2022년에 윤석열 후보는 호남에서 광주, 전남 다 2자릿수가 됐어요. 네. 근데 그게 2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는데 그 호남에서도 이제 2030 네. 젊은 세대는 또 좀 다르잖아요. 특히 이제 이대남들 그리고 당시 그 윤석열 후보 표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 그 선거구를 보면은 뭐 전남대, 조선대 그 대학가 그렇죠. 앞에 그 원룸촌들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왔다. 그런 좀 변화가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그 당시 김종인 혁신 비대위 때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그 어떤 행보 네. 그런 것도 굉장히 진정성 있게 그렇죠. 좀 다가갔다고 봐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2자리인데 근데 그거를 살려내질 못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민주당하고 그 이 국민의힘하고 좀 굳이 비교를 해보자면 민주당은 영남 쪽에 뭔가 또 아래 들면 어떻게든지 그거를 그냥 지키고 좀 더 키우고 뭐 하려고 하는 그 집착력, 전투력 이게 국민의힘하고 비교해 보면 국민의힘이 좀 약하죠. 맞아요. 이게 그 끈질기고 은근한 그 뭔가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게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늘 그러니까 한 번 했다가 안 되면 에이 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지지자 많은 분들이 지금 당원 운동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결국은 이 좌파들은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실은 뭐 당원 가입해서 움직이고 뭐 이렇게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보수분들은 산뜻 이렇게 당원 가입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매일처럼 국민의힘을 욕할 게 아니라 진짜 변화를 하려면 뭔가 행동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당원 배가 운동도 사실 그 누구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유일하게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 지지자분들이 하고 있는 게 단지 한동훈 전 대표를 뭔가 만들자기보다는 이렇게 의식 있고 정말 생각 있는 분들이 일단 당으로 들어와야 뭔가 그 안에서 변화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국민 여론은 전부 다 이런데 당원의 여론은 반대편으로 가버리면 그 당은 그냥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풀뿌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적극적인 의사 표현을 넘어서서 어떤 정당에 가입해서 정치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에 큰 의미를 두는 분들이 이제 많아지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볼 때 우리 정치 지형이 좀 변화하는데 네. 큰 밑받침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 그리고 또 그에 호응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보면은 왜 빨간색, 파란색 해서 선거 끝나고 나면 그걸 보면은 거의 이렇게 동서로 쫙 갈라져 가리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가 뭐 국토도 그렇게 넓지 않은데 네. 정치 지형으로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거, 그 사태 자체를 어떻게 극복해 보지 못한다는 거, 거기에 너무 오랫동안 함몰돼 있다는 이 상황 자체가 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근데 그에 앞서서 지금 뭐 영남자민련 얘기 나오고 있고 네. 지선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힘을 전혀 내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까. 거기다가 먼 미래로 볼 때는 지금 우리가 호남에 대한 진정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네. 거기에서 뭐 기초자치단체라도 이 많은 분들이 좀 출마를 하고 또 거기서 선택을 정말 받는 이런 결과 이런 것들이 모여져야 우리 그 정치가 전반적으로 볼 때 더 안정화가 되고 또 국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선택이 결과로 나타나는 이런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은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게 참 이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점점 사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완전히 영남을 뿌리채 바꾸겠다. 지금 뭐 그 전략.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부산뿐만 아니라 대구도 지금 그렇죠. 저번에 지원님 이야기했지만 김부겸 전 총리를 출마시켜서 아예 대구를 또 장악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희한한 게 말이죠. 국민의힘은 호남 쪽은 아예 들다보지도 않고 네. 대구는 그냥 열대 명이 그냥 버글버글하게 지금 가서 버글버글하죠. 그냥 출마하려고 그래요. 경북도 네. 마찬가지고 뭐 심지어 지금 뭐 김문수 경북지사 뭐 김재원 대구시장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하여튼 뭔가 자기 영역을 확장하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네. 그냥 있는 거 그대로 그냥 홀라당 먹으려고 하는 이런 지금 풍토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이제 있는 것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자고요. 지금 뭐 호남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저는 오히려 사치스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 드는데 지금 수도권도 뭐 반타작 못한 지가 오래됐잖아요. 반타작, 예. 반타작은커녕 3분의 1타작도 네. 어려운 건데 자, 이 보면요. 국민의힘에 지금 뭐 이름 석자하면 그래도 좀 귀에 익은 정치인 중에 네. 원래는 수도권에서 뭐 총선 출마해서 당선도 되고 뭐 하다가 수도권에서 이제 안 될 것 같으니까 음흠. 저 영남 찾아가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입니까? 아, 그렇죠. 우리 대표적인 게 저 홍모 씨. H모 씨. 예, 네. 홍모 씨. 네. 예, 그 분이 서울에서 4선을 했거든요. 네. 초선을 송파에서 하고 재선 3선 4선을 동대문 동대문 을에서 했죠. 했습니다. 네. 근데 5선 도전을 했다가 민병두 의원에게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이분의 선택은 뭔지 아십니까? 2012년 박근혜 후보가 그 당선될 때
그 당시에 경남도지사 보궐선거가 나왔거든요. 네네. 거길 가가지고 그걸 먹은 거예요. 네. 그걸 먹은 거예요. 지금 뭐 권영진 그 의원, 네. 지금 재선 의원이죠. 초선은 어디서 했는가? 서울 노원에서 했어요. 그렇죠. 근데 첫 번째 나갔다가 17대 때 떨어지고 18대 때 됐어요. 근데 19대 때 공천을 받았는데 또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대구로 가자. 근데 원래 이 권영진 의원은 안동 출신이에요. 아, 그렇죠. 그 대구 연고는 청구고등학교 나온 거 말고는 없거든요. 음. 근데 갖고 그냥 비빈 거죠. 네. 그래서 대구시장이 돼요. 음. 그 대구시장 2번 하고 요번에 국회의원 하는 거예요. 네. 뭐 이것뿐만 아니에요. 저기 뭐 포항에 지금 삼성 김정재 의원 있잖아요. 네네. 이분도 원래 서울시의원 하던 분이에요. 아, 그렇군요. 시의원은 서울서 했어요. 네. 근데 국회의원은 고향 가서 하잖아요. 오늘 또 뭐 경북지사 나간다고 열심히 뛰고 네, 있는 것 근데 같은데. 임이자 의원. 네. 임이자 의원도 어디 그 경기도 안산 나가서 한번 떨어졌을 거예요. 그리고 고향 상주로 가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포항에 또 이상휘 네네. 의원 이런 사람도 저기 언젠가 그 동작 갑인가 나갔다 떨어졌어요. 아, 네. 안 되니까 포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런 식이에요. 네, 최영두 의원도 마찬가지고. 네, 그렇죠. 누구야 저 우리 그 한독소 그 저기 딱 분위기 띄웠던 박수영 의원도 그렇고 수원에서 한번 떨어졌어요. 맞아요. 수원에서 떨어지고 이제 고향 찾아가고 다 그런 식이에요. 지호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이 전 서울이에요. 전 뿌리는 충남인데 서울이다 네. 보니까 전 갈 데가 없어요. 참 잘못 태어나셨네. 그러니까. 대구 좀 근처라도 어떻게 오시지? 그러니까 근처라. 근데 저 이현정 그 우리 논설이라고 호적을 바꾸면 돼. 뭐 저야 뭐 안 하니까 제 호적을 오더라고요. 이게 참 보면요. 그러니까 희생하는 정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홍준표 시장 나와서 말씀을 드린 건데 이분이 또 이제 아주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 한국 사회는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미혹하는 세상이 됐다. 정치가 싫어서 정치가 아무리 혐오스러워도 우리는 정치를 떠날 수 없다. 뭐 이렇게 또 주장하셨다고 그러네요. 가장 저열한 정치가들이 국민을 미혹한다. 나는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참 이분은 항상 참 자신은 빼놓고 이야기하시는 데는 아주 일가견이 계신 것 같습니다. 좀 거울을 선물을 해야 되나? 우리 홍 시장한테 거울 하나 선물해 드릴까요? 항상 장시를 좀 들켜보라고.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감독님